3년 전에 만났던 브랜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시계 브랜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묘했어요. 우드 소재를 선택한 과감함, 굳이 시도하지 않는 조작 방법을 고집하는 모습, 편한 길을 놔두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안내하는 시계. 일단 옳고 그름을 놓고 본다면 착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와 반대의 케이스를 떠올려볼까요? 오마주도 아니고 그냥 짜피켓 도굴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브랜드들이 가장 유력하게 악용하는 방식으로는 한쪽으로는 짝퉁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생산분의 절반은 로고를 박아 오마주인 척 앞뒤로 팔아보는 투트랙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브라는 브랜드는 응원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이는 건 이 엄청난 불균형, 다운사이징의 추세를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 50mm의 둔기급 사이즈를 채택. 그럼 과시용 굴빵워치로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 얼굴은 전혀 그쪽으로의 힘도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스위트홈의 프로틴 괴물이 생각날 지경. 이 사람들이 정말 감이 없어서 길을 헤매고 있나 싶은 느낌. 이번에 돌아온 제품은 매우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을지 구경해 볼게요. 아틀란테안이라는 컬렉션, 일단 이번 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이버워치로 분류되고요. 크로프트맨으로부터의 근육질 뼈대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만 눈, 코, 입에서 전혀 포인트를 느낄 수 없었다면 이번에는 매우 강인하고 파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분들도 헉하실 정도. 놀랄 포인트는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우선 다이얼 소재를 보시면 전복 껍데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 시계에 전복쉘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자개장이 연상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쇼크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연례 행사 때마다 전복 요리 전문점을 예약하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질 지경. 두 번째 포인트는 베젤. 시계 내부에서 만나볼 법한 모양새의 인서트가 베젤로 올라와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와중에 베젤 인서트로 쓰이던 모양은 글라스로 수합되었어요. 서로 위치가 바뀐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들의 향연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최상위 등급의 슈퍼 루미노마를 사용하고 있고 발림의 양도 많아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야광력을 자랑합니다. 천진반도 벤치마킹할 축광력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띄고 있는 인서트의 크기라든지 살짝은 과다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적응은 사실 잘 안되네요. 베젤 조작 능력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버 시계가 사용하는 기존의 클릭형 베젤 방식을 거부했고요. 핸들 걸쇠형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작해볼 때 베젤은 그대로 있고 인서트가 돌아가는 모습에서 이게 맞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디자인에 많이 치우친 선택들이지 않나 싶네요. 확실히 조금 더 강렬해 보이는 옆라인을 남겼으니까요. 컨셉트카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후려쳐지는 원리를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50mm로 대놓고 탱커워치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을 때부터 우리는 굴빵워치로 달려버릴 거야 라더군요. 케이싱으로부터 일체형 브레이슬릿으로 내려오는 선을 보면 이건 기존의 크로프트맨 컬렉션에서 보던 패밀리 룩을 입고 있고 소재는 전부 메탈 소재로 교체, 내시 방향으로 크라운 재배치, 플루티드 사선 마감, 베젤의 디테일에서 멋을 더합니다. 노브의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옆에서 러그 쪽으로 오는 이 입체감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메간의 느낌. 멋지게 생긴 것 같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론다 15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얹고 30바의 방수력을 장착. 그 결과로 두께는 13.95mm, 살짝 빡세긴 하네요. 수수점 두 자릿수까지 표기한 점에서 밥솥의 기준선이 13mm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숫자에서 그들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다행인 것은 옆태에서 플레이어를 쏘아 올린 듯 시선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밥솥을 연상시킬 정도는 아니에요. 무게가 크기보다 후덜덜합니다. 17cm 손목 기준으로 줄였을 때 235g.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는 150 전반, 티타늄 시계는 90g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하죠. 기본으로 3대 500은 쳐줘야 될 것 같은 탱커워치. 언더아머 단속반에도 연락을 취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방패 반지가 아니라 진짜 방패로 활용 쌉 가능할 것 같고 남자들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강목 날아오곤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이 아틀란테안으로 군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빵워치를 선호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에 리뷰했던 굴빵워치로는 스피나커사의 피카드가 출시 열흘 만에 매진된 것처럼요. 저는 이 시계가 노브의 애매한 기존작보다 정체성도 확고하여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미지를 접했을 때 실물을 눈으로만 접했을 때는 이게 맞나 싶고 놀리는 것 같았거든요. 착용을 하고 났더니 생각보다는 찰만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굴빵 탱커워치를 차게 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볼 일이 많아져서 백화점, 병원 열심히 돌아다녔었는데 기존에 느껴본 적 없는 신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극명하게 적은 인지도로 인해
출처마저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근육질의 하이엔드 시계처럼 보입니다. 베젤 자체는 짧게 그리고 경사지게 떨어졌다 보니 그나마 17cm 손목 둘레를 가진 제가 차도 말도 안 되는 쌉방간으로 보이진 않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으로 일체형 브레이슬릿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고 거북이 등껍질을 연상시키는 모습, 타이버 익스텐션까지 추가됐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넣어놓은 모습. 클라스프 생긴 거는 하수 브랜드 같이 재미없게 생겼지만 조작이라든지 마감에서는 기본은 쳐주는 반전의 깔끔함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굴방워치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27.25mm로 시작하게 해놓고 일자핏을 내줬기 때문에 착용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일체형을 만들어놨으면 줄질이 안 되잖아요. 응당 전용 스트랩을 제공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택지는 없네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가격은 $690. 현재 환율이 미쳐버린 시점이라 96만원 수준인데 우리 채널에 구독자 코드 입력해주시면 20% 할인이 들어가니 그나마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결론입니다. 노브의 아틀란테안 실로 굉장한 디자인을 보여줬고 진심도 느껴졌죠. 이런 브랜드가 참 잘 돼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도 기존작들에 비해서 방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술을 하는 듯 하면서도 강력함을 품었습니다. 대중에게 어필되기에는 살짝은 투머치한 부분이 있지만 굴방워치 분야에서는 한 줄을 그었다고 볼 수 있으려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